네, 오늘 고성호 칼럼은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목을 영천세이 어디 가서 내 길을 씻어야 하나. 저는 그냥 평범한 자유파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평생 정치평론을 해온 사람이라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가 무슨 뉴스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별 관심은 안 두고 제가 지상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종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종이신문을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알고 보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를 무슨 기사로 쓰고 심지어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무슨 토론 주제로 올리고 그러고들 있더라고요. 나 참. 거의 모든 언론입니다. 133만 유튜브 고성국 생방송 중에 국힘 입당원서 제출부터 시작을 해서 극우 유튜버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게 전부 다 그 관련 기사예요. 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건너뛰고 아무리 그래 싸도 내가 아니면 되지 그러고 한 2, 3일 그냥 지나갔잖아요, 제가. 그런데 김종혁이가요? 전한길 씨가 해외로 나가니 고성국 씨를 입당시켰다고 하면서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성국은 구독자 133명의 유튜브고 우파 진영의 김어준 같다 그러면서 왜곡 음모론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자들이 고성국 TV도 제대로 안 보는 것이 분명해요.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김종혁이 정도야 그자 내가 상대할 바 아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제는 한동훈이가 직접 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장동혁 지도부로 흔들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장동혁 쇄신안을 비난하면서 이웃 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 극복은 허상이다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 하루 전에 왜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거냐. 아직도 윤어게인 계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계엄 사과 발표 하루 전에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그가 입당했다. 이런 식으로 쭉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계엄 이후 계엄 옹호 발언을 KBS에서 하다가 하차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이 팩트는 이런 거죠. 제가 KBS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좌파 것들이 내란몰이를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이가,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가, 내란 수괴가 이런 식으로 제 방송에 나와서 발언들을 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제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붙여라.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을 붙여라. 그리고 내란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이거는 사법 처리가 끝나서 최종적으로 사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추정이라고 붙여라.
제가 그렇게 방송 진행자로서 최소한 해야 될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KBS가 저를 잘랐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때 고성국 TV에서는 계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적이었다. 대통령의 통치권은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KBS 라디오 진행자로서는 그런 저의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방송 진행자로서 최소한의 이 품격을 지켜달라고 출연자들한테 요구한 것 뿐이고, 제 요구를 좌파 것들이 그 당시에 김민석이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했는데, 그 좌파 것들이 제가 그렇게 진행자로서 주의를 주고 제재를 할 때 제 주의와 제재를 따라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 한동훈 이자가 KBS에서 계엄 옹호 발언을 하다가 KBS에서 하차까지 당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참을 수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가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랬어요. 총선 말아먹고 윤석열 정부 말아먹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짚고 배신한 자가 저더러 윤석열 대통령 잘못 가게 영향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말을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합니다. 그냥 이다 그러면은 지가 주장하는 건데, 알려져 있다 그러면 지는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윤 대통령이 그의 좋은 대로 해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처럼 지금 당이 그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은 망한다고 했는데, 자, 한동훈과 이 쓰레기 같은 똘마니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늘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늘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귀 있는 자 듣고 눈 있는 자 볼 것이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과 관련해서 한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한동훈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한동훈이 안 된다. 제가 제 방송에서 수백 번을 한동훈은 안 된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그런 방송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한동훈 이를 비대위원장으로 시키지도 않고 법무장관을 시키지도 않았겠죠. 무슨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외친 한동훈은 안 되라고 하는 저의 절규를 듣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라고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국 씨에게 당 지도부가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할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제 방송을 장동혁 대표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본다면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혹 쓸만한 내용이나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서 당을 이끌어가는데 반영을 해주면 좋은 거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지도부나 우리 국민의 힘이 평당한 한 사람의 발언에 끌려다니고 좌지우지되고 그럴 정도로 취약하거나 허약하지 않습니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고성국이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원이 많다. 이 조선일보는 지것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꼭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서 실제 고성국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 혁신당 4개의 자유파 정당의 당선 가능 지역 30곳을 양보해야 한다.
시장 군수 단체장이 한 2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양보하는 거 그거 못하느냐라고 얘기했다. 이걸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우려한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왜? 정치에는 일방적인 헌신과 복종은 없어요. 아니 자유통일당이 뭐가 아쉬워서 선거 때마다 자기는 후보 안 내고 국민의힘 찍어줘야 됩니까? 그럴 거면 당을 따로 함을 필요가 없지.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화혁신당이 뭐하러 당을 따로 합니까? 선거 때 후보 안 내고 국민의힘 찍어줄 거면. 다르니까 다 따로 하는 것이고 일단 정당을 하는 이상은 선거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당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자유우파 진영의 다른 자유우파 정당들이 후보를 내서 우파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와서 좌파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상황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 단체장 230여 명 중에 10%, 한 20, 30명 정도를 이 4개의 정당, 4개의 자유우파 정당, 4개 말고 없잖아요. 4개의 자유우파 정당한테 정치연대, 선거연대 차원에서 배려를 하자. 좌파들이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그거 할 때 나가봤자 떨어지는 지역 주면 죽어도 욕먹는다. 확실하게 당선 가능한 지역, 해볼 만한 지역을 줘야 비로소 배려를 느끼게 되고 정치연합, 선거연합이 성사된다.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발언입니까? 저는 이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이기고 우리 자유우파 전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또 이 한동훈이 이자가 총선 말아먹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지 똘마니들을 낙하산 태워서 단수공천시키고 전략공천하고 이런 식으로 총선 말아먹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도 불분명한 그런 것들한테 지금 공천을 대고 주고 있다. 장해찬 공천 박탈해가지고서 엉뚱한 자한테 주고 있고 도태우 공천 박탈해가지고서 엉뚱한 자한테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국회의원 130명, 140명 되면 뭐하냐. 박근혜 대통령 때 봐라. 62명인가가 배신하지 않냐. 그런 배신자들이 있는 130명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하게 검증된 101명만 있어도 된다. 확실한 101명이면 대통령 지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 말대로 되지 않았나요? 107명, 108명 됐지만 결국 저것들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다 배신하는 바람에 대통령 탄핵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길 욕심 부리지 말고 차라리 지자라고 하는 각오로 101명만 제대로 뽑자. 제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제 말대로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당합니다. 확실한 자유우파 101명만 있었으면 탄핵 안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 한동훈이 이자가 지가 말아먹은 총선에서 한 제 얘기를 이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 고성국 씨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총선 집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 조언들을 해서 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여튼 교활하고 비굴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제 입이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얼른 끝내고 싶은데 이자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기사에서 또 다른 중진 의원이라 그러면서 고성국 씨와 장해찬 부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어디에 누구를 꽂을지 현역 시장들을 컷오프하겠다고 공천놀이 하고 있다. 이걸 당 지도부가 묵인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미 2달 전부터 여러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당이 광역단체장 홍준표 날라가서 11명 있는데 11명 중에 20%, 두세 명 정도는 컷오프 시켜서 공천혁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의 공식 방침이었어요. 제가 그 당의 공식 방침에 따라서 두세 명을 컷오프 한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컷오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 상대 지수를 보면 당 지지율보다 해당 도지사 시장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상대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박형준이하고 이 오세훈이다. 그러니까 컷오프 시키려면 이 두 사람을 컷오프 시켜야 한다. 두 사람을 컷오프 시키면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건 누가 부산시장 후보가 되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제가 이 주장 처음 하는 겁니까? 여러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천세이라는 고사성어를 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영천세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요 임금이 태평성대의 요순시대라고 하는 그 요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허유라는 아주 고고한 선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후계자 천자 자리를 받아주세요. 허유가 사양합니다. 허유가 사양하면서 딴 데로 도망을 가버려요. 영수 근처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요 임금이 또 맡아달라고 하니까 그 구질구질한 말을 들은 내 귀가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이 흐르는 영수물에 귀를 씻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영천세이라고 합니다. 영수물, 영천, 세이, 씻는다. 귀를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허유가 이제 귀를 씻고 있는데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허유의 친구 소보라는 사람이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오다가 그 장면을 봐요. 자네는 왜 흐르는 물에 귀를 씻고 있는가? 그러자 허유가 이런 더러운 제안을 들어갖고 내가 귀가 더러워졌을까 봐 씻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소보라는 사람이 그래? 네 더러운 말을 들은 네 귀를 씻으면 이 물이 더러워졌다는 뜻이잖아. 그 물을 내 소중한 황소한테 어떻게 먹이냐? 하면서 상류로 끌고 가서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사성어가 영천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은 저는 한동훈과 그 한동훈 똘마니들은 당의 윤리위원회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몰린 이것들이 그냥 평당원으로 200만 당원 시대에 조그만 초석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입당을 했는데 그런 저를 물고 늘어져서 온갖 허위사실과 괴담을 유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 제 눈도 더러워졌고 이런 것들을 들은 제 귀도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한참 제가 여러분한테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제 입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귀만 씻을 게 아니라 영천물에 풍덩 몸을 담그고 완전히 몸을 씻고 나와야 좀 다시 고성국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